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관 변호사까지 회유에 나섰다는 새로운 주장을 꺼내 들었었죠.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이 약속했다. 네. 라고 그 전관 변호사가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검장 했다가 퇴직은 고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정관이 맞네요, 그리고. 전면 부인했고 검찰도 부인했는데 예. 검찰은 나중에 말을 바꿨죠. 어떻게 한 말을 3시간 정도 있다가 예. 만난 적은 있는 걸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화영 측에서 먼저 요청해서 만났다. 면담 기록이 있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전관 변호사, 박모 변호사가 연결을 시켜줬다. 이 변호사를 전관 변호사를 검찰이 연결시켜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그 변호사는 검사가 주선한 바가 없다.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화영과 오래전에 친분이 있었고 이화영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화영 측이 지목한 그 변호사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화영 회유 압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의 수사와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온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화영 부지사는 어쨌든 검찰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고, 그리고 이 이화영 부지사의 김강민 변호사는 접견 기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접견 기록이 있다는 것을 모 언론사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이후에 검찰의 태도가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소개할 그 변호사를 모른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변호사하고 접견한 걸 알지만 그것은 이화영 부지사에게 검찰이 소개시킨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요. 저는 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대납을 해줬다고 하는데 800만 불이라는 큰 돈을 줬는데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하고 검찰하고 나름대로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그 검찰 그 위원회한테 물어봤어요. 빨리 고발을 해라. 강제 수사권 동원해가지고 쌍방울 직원 박모 씨 핸드폰 동선이라든지 포렌식 하면 다 알 거 아니냐. 그런데 대검에서 감찰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감찰을 안 하고 있다. 그게 의심스럽다. 그래서 차후에 필요하면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내용이 사실 서로 공방이 너무 잦아지니까 내용도 헷갈리고, 그래서 빨리 이것을 대검에서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가지고 빨리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 검찰을 이렇게 신뢰했다고 대검 감찰을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 문재인 정권 때 무리해갖고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문재인 정권의 옥동자가 태어나다시피 뭐 그런 식의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갖고 했는데, 이 검사 범죄는 어디서 수사를 합니까?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 고발을 하세요. 그렇게 좋아갖고 만든 공수처 아닙니까? 왜 그렇게 좋아갖고 만든 공수처에 의존할 생각을 않고 믿지도 않는 검수완박 해버린 그 대검의 그 감찰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뒤 안 맞는 얘기고, 처음에는 뭐 술판을 벌여가지고 뭐 했다 해갖고 이제 완전히 그 주장의 신빙성이 땅에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그 누가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또 뭐 검찰 고위직 뭐 해갖고 회유 압박으로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거짓으로 드러나면요, 또 다른 레퍼토리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6월 7일 이화영 피고인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을 때까지 뭐든지 하여간 되든 안 되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네. 계속 던지는 그 정치 공세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관 변호사의 주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그리고 대북 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이화영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김성태가 귀국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에 수원구치소 기록 전관 변호사 접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김성태가 입국도 하기 전이었던 겁니다. 이 김성태가 체포돼서 귀국한 것은 2023년 1월이었기 때문에 이때 지금 전관 변호사가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김성태는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이야기도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관 변호사의 주장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김성태 회장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그 대법원까지 갔던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야 된다. 네. 그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가지고는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차도 얻어 타고 뭐 법인카드도 문제가 되고 법인카드도 막 쓰고 그 법인카드 가지고 뭐 가전제품도 쓰고 그다음에 여행도 가고 뭐 이것저것 사 먹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만 있었지 쌍방울 대북 관련해가지고는요. 들어온 다음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 기사가 뜬 다음에 온 국민이 경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날짜가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다가 저랬다. 심지어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이런 것까지도 다 틀리는데 어떻게 저 말만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양치기 소년도 거짓말은 3번밖에 안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것보다 몇 배를 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